2026년 1월, 세계는 기묘한 불균형 속으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영토의 윤곽이 흐려지고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 지진계의 바늘은 멈출 줄 모릅니다. 일본 열도는 2024년부터 이어진 규모 6 이상의 지진으로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고, 중국 남부 지역은 이상 기후로 인한 홍수와 가뭄이 교차하며 식량 안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지구촌 전체가 지각 변동의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유독 한 지역만은 상대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입니다. 고대 중국 천문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자미원입니다. 자미원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별자리 영역으로 천상의 황궁, 즉 우주 질서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이 자미원의 기운이 지상의 특정 지역으로 투사되며 그곳이 시대의 중심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시기, 자미원의 기운은 지중해를 비추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서구 열강이 세계를 재편할 때 그 중심은 대서양 넘어 신대륙으로 이동했습니다. 20세기 미국이 패권 국가로 군림하던 시기, 자미원의 투사는 북미 대륙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일부 풍수 지리학자들과 동양 철학 연구자들은 21세기 들어 이 우주적 시선이 다시 동쪽으로, 그것도 극동의 작은 반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 해석일 뿐일까요? 하지만 기묘하게도 이 고대의 관측이 가리키는 지점과 현대 지정학의 격변 지점이 오버랩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초, 한국의 고승 타너스님은 제자들에게 기이한 예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일본 열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며 그와 동시에 한반도 동해안이 융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남북 통일의 시기를 예측하면서 이것이 정치적 협상이 아닌 주변 강대국들의 급격한 약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냉전 체제가 철옹성처럼 견고하던 시절, 이런 발언은 황당한 망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는 이상한 패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지진 발생 횟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규모 5 이상의 유감 지진이 평년의 2배를 넘어섰고, 난카이 해구 대지진에 대한 경고는 이제 학계의 경고를 넘어 정부 차원의 대피 훈련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법을 붕괴와 청년 실업률 급등, 그리고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로 내부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승속 예언의 시간표가 현대의 데이터와 기묘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지질학적으로 한반도는 유라시아 판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태평양 판과 필리핀의 판이 충돌하는 거대한 압력지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일명 불의 고리는 지구 전체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 고리의 서쪽 끝에 일본 열도가 있고 동쪽 끝에 북미 서부 해안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2020년대 들어 이 불의 고리 전체에서 지진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칠레, 페루, 멕시코, 알래스카, 일본, 인도네시아,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마치 거대한 판이 재배치를 준비하듯 전 지구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중심에서 비켜선 듯한 지역이 바로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입니다. 이것은 지질학적 우연일까요? 아니면 판 구조의 특이점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일까요? 타너스님이 언급했다는 동해안 융기설을 현대 측지학 데이터에 투사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GPS 관측으로 측정한 한반도의 지각 변동 데이터를 보면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 연간 약 2mm에서 3mm의 미세한 융기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히 미세한 수치이며 지질학적 시간 단위에서는 거의 무시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질학자들은 만약 일본 열도를 떠받치고 있는 필리핀의 판의 섭입 각도가 급격히 변화할 경우 그 반작용으로 동해 해저가 융기하며 한반도 동쪽 지형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단위의 장기 변화일 수도 있고 혹은 대규모 지진을 계기로 급격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이 과학적 사실로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직관과 현대의 관측이 같은 지점을 가리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쩌면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거대한 변화의 징후를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미원의 이동이라는 상징적 해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천상의 중심 기운이 실제로 지상의 특정 지역으로 투사된다는 고대의 믿음을 하나의 메타포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이것은 세계 권력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과정을 은유한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서유럽이 부상했을 때, 베네치아가 쇠퇴하고 런던이 떠올랐을 때,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쇠락하고 미국이 초강 대국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경제적 혹은 군사적 변화로만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원, 인구, 지리적 이점, 그리고 알 수 없는 시대적 에너지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은 내부 정치 분열과 재정 적자로 패권국으로서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은 인구 절벽과 국가 부채, 그리고 지진 리스크라는 삼중고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장기화된 전쟁으로 국력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에너지 위기와 난민 문제로 통합의 균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강대국이 동시에 약화되는 이 기이한 시대에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기술력과 문화 콘텐츠 생산력을 갖춘 한반도가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미원 이동의 현대적 표현일까요? 타너스님의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남북 통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통일이 남북 간의 정치적 협상이나 군사적 충돌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신 주변 강대국들이 스스로 무너지거나 약화되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그 진공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한반도가 새로운 축으로 부상한다는 시나리오는 단순히 정치적 통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 풍수 지리학자들은 한반도의 지형이 거대한 에너지 집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한라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산맥 구조는 용의 등뼈를 닮았으며 동쪽의 동해와 서쪽의 서해가 음양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 해석을 현대 생태학과 결합하면 한반도는 온대 기후대의 중심에 위치하며 사계절이 뚜렷하고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비무장지대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70년 이상 자연 상태를 유지하며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 비무장지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태 보존 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해상풍력, 태양광, 조력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미개발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새로운 경제 블록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라 화석 연료 기반 구패권 체제에서 녹색 에너지 기반 신질서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미원의 이동이 물질적 차원과 에너지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예언과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타너스님이 예언했다는 시기가 2020년대라는 점은 일치하지만 정확한 연도는 불분명합니다. 2026년이 그 전환점일까요? 아니면 2030년까지의 긴 과도기일까요? 둘째는 준비입니다. 만약 주변 강대국의 약화로 한반도의 진공이 형성된다면 그 진공을 메울 수 있는 자체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성숙도, 경제적 체력, 사회적 통합 능력, 그리고 외교적 자율성입니다. 셋째는 의지입니다. 역사의 창이 열렸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과감하게 들어설 수 있는 집단적 결단력입니다. 2026년 현재 한반도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까요? 경제 지표를 보면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반도체, 배터리, 조선, 엔터테인먼트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었지만 극심한 이념 대립과 지역 갈등이 사회적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로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는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이 불균형한 두 체제가 만날 때 충돌이 아닌 융합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반도는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예언과 현대 데이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패턴을 목격합니다. 단일 국가의 부상이 아니라 문명 전환의 실험실로서의 역할입니다. 분단된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 적대적 체제가 공존과 융합을 배우는 과정, 작은 영토가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한반도에서 압축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간만이 증명할 것입니다. 자미원의 이동이 실제 물리적 현상인지 상징적 은유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6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방향이 고대의 예언자들이 직관적으로 포착했던 패턴과 겹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지진 위험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중국의 내부 균열은 깊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거대한 순환 주기가 다시 한 바퀴 돌아 동아시아로 회귀하는 과정일까요?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정치인들의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될까요? 아니면 주변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낸 필연적 진공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까요? 통일 이후의 한반도는 새로운 경제 강국이 될까요? 생태 문명의 모델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분열과 혼란의 시작점이 될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고대의 예언자들이 별을 읽으며 직관했던 미래, 현대의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경고하는 위기, 그리고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목격하는 현실이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그 수렴점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계의 축이 이동한다면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분열과 대립 속에서 역사의 기회를 놓치고 말까요? 자미원이 가리키는 곳이 정말로 이곳이라면 하늘의 왕관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통일은 목표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진짜 과제는 통일 이후 이 땅에서 어떤 문명을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타너 스님이 본 미래는 희망일까요? 경고일까요? 아니면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에게 던져진 시험일까요?